제가야산 독서당, 가야산 독서당에서 제 썼음 끝 이거야. 가야산 독서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느껴지는 정서가 중요한데 이 공간적 배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꿉니다. 자연물을. 자연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된 자신의 모습을 포착하여 형상화한 고려시대의 한시입니다. 한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형시. 한 줄에 쓰는 글자가 정해져 있어 음수율. 둘째 줄, 넷째 줄 끝에 비슷한 음을 배치해 놓습니다. 음위율. 한문으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문문화, 우리나라 문학에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말이 있었던 거 아니니까. 제목은 뭐예요? 가야산 독서당에서 지었음.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신라 말기 혼란한 현실에서 벗어나 세속과 단절하려는 태도와 심리, 어느 정도 의지적으로. 언제 태어난지는 알았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죠. 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 뭐 그런 전설이 있어. 밑으로 내려가죠. 칠언절구 한시고요. 7글자씩 곱하기 4줄로 쓰여져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현실 비판적이고 내가 니들 더러운 꼴 안 볼 거다라고 해서 저는 의지적 너조도 괜찮다고 봅니다. 산중에 흐르는 물소리 옆에다가 괄호 내 맘대로 변형 바꿔서 사용할 거다. 변용.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마음. 밑에 구성은 짧아서 있다 할 거고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합니다. 4줄짜리 한시는 전부 다 기승전결이야. 대조적인 시어가 있는데요. 특히 청각적 심상을 사용을 할 겁니다. 라는 것 확인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야산 독서당 살펴볼게요. 7글자씩 4줄로 쓰여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 승, 전, 결 구조를 지니고 있고 둘째 줄 끝에 간, 넷째 줄 끝에 산, 음이 비슷하죠. 첫째 줄 끝에는 맞춰줘도 되고 안 맞춰줘도 되는데 얘는 맞춰줬네. 그래서 동그라미 해놓은 글자들 운자야 운자. 래퍼들 라인 맞춘다라고 할 때 라인 맞추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봅시다. 금방 끝납니다.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격렬히 흐르는 계곡물. 근데 진짜 봉우리를 울릴 정도인가? 요 정도면 살짝 과장이 좀 쓰여져 있군 이라고 확인. 사람의 말소리 지척이면 아주 가까이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너무 소리가 커서 가까운 인간의 소리 듣기가 어렵네. 사람의 말소리를 막아버리는 물소리. 항상 나에게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여 속세의 소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일부러 내가 그 물을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다네. 내가 산에 들어왔어. 속세에서 나한테 시비 거는 소리 너무 듣기 싫거든. 그래서 요렇게 흐르는 물을 좋아. 내 맘대로 바꿔서 내 주변을 감싸서 흐를 수 있게 내가 이 강물의 물기를 바꿔서 이야기인 겁니다. 자,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 사람 말소리 듣기 싫죠. 나한테 시비하는 소리 듣기 싫지.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은 부정적인 인간의 소리, 속세의 소리,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속세의 소리,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시끄러운 강물 소리로, 큰 강물 소리로
주변을 둘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은 좋은 애야. 왜? 시적 화자와 속세를 단절시키는 자연의 소리. 긍정적이고, 그리고 앞에 썼던 거를 한 번 더 씁시다. 누구? 이 시의 화자가 변용한 자연. 사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물 근처에서 살겠지. 근데 내가 일부러 물을 이곳에 흐르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다음, 옆에 보면 외적 상황이 먼저고 내면 세계가 나중입니다. 라고 해서 얘네들 글자 또 줄일 수 있어. 선경, 후정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의 앞부분은 배경, 뒷부분에 정서가 있습니다. 소리 흐르는 물로 어쩌고 하면서 맞아, 청각적 심상 사용한다라고 해놨는데 정말이었군요 라고 확인하면 끝. 옆에 한시에 등장됐어. 우리나라 문학입니다. 이 말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용 해석합니다.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 화자가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 그래서 주체적인 의지적인 게 들어가 있다. 시적 화자의 심리도 꽤 중요합니다. 나는 자연과 단절하고 싶어요. 속세의 시비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소리 나한테 들릴까봐 걱정돼. 속세를 멀리하려는 내면 있고, 그래서 내가 자연을 바꿔서 소리 안 들리게 했지. 물소리를 이용해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 됐어. 다음 페이지. 흐르는 물의 역할. 일단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요. 흐르는 물, 자연물. 사람의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를 막아줍니다. 속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 속세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자꾸 의지적이다 라고 써놨었던 거죠. 흐르는 물은 자연의 소리라서 너무 좋은 소리고요. 나에게 시비하는 소리는 좋지 않은 소리죠. 나쁜 소리. 그래서 대조가 쓰여져 있다라고 확인. 자연에서 무쳐 니들 꼴배기 싫은 얘기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그냥 국문문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선 한국문학이라고 나와 있고요. 왜 한국문학이에요? 한국인의 생활 현실과 사상 감정을 우리 글로 써야 되는데 한글 창제되기 전 한자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국문문학이라고 취급해 줍니다. 라고. 일제강점기에 이광수 같이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은 그냥 조선말로만 쓰여 있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 문학이다 라고 해서 삼국지 해석해서 우리말로 써놓으면 그거 한국문학이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그렇다. 깜짝 놀랬죠. 말이 너무 거칠었나요? 죄송합니다. 덜 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다. 그 얘기도 뒤에 나올 거고요. 다음 페이지. 흐르는 물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속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세속과 단절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줍니다.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용했다. 밑으로 나가서 도대체 최치원 아저씨는 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려 했을까? 중국에 유학해서, 이 시절은 당이에요. 당나라 말기야. 유학해서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빈공과라고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 합격했거든. 고국에 돌아와 자신의 포부를 펼치려고 했는데 이 최치원은 국사 시간에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육두품이야. 아무리 똘똘해도 올라갈 수 있는 벼슬에 한계가 있어. 내가 봐도 바본데 아버지 잘 만나서 높은 벼슬하고 있어. 얼마나 열받을까?
의심과 시기가 많은 말세여서 용납되지 못했다. 그냥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대산군의 태수,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어디 시골의 뭐 구청장 그 정도 하고 있는 거야. 당나라의 관리로 있을 때 고국으로 돌아와 항상 난세를 만나 처신하기 어려웠고 비난도 들었고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고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산에 들어가서 한가하게 놀며 누대와 정자를 지어서 대나무 소나무 심어놓고 그 속에서 시를 읊고 책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세상 꼴배기 싫었으면 사람들의 시비에 대해 불안감과 불만이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서기보다는 자연에 은고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것들. 역시 방금 얘기했었던 나라 팔아먹은 놈들, 역시 생각도 기발해. 구운몽은 어느 나라 문학인가? 중국 문학이다. 헛소리하고 있네. 구운몽 쓴 사람 누군데? 김만중. 우리나라 아저씨인데. 그 취재가 중국이라고 해서 소재나 내용 배경이 중국이라고 해서 중국 문학이 아니라 그 글자가 중국 글자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그냥 작가가 조선인일 따름이다. 허난설원 누구야? 홍길동전 지었었던 허균의 누이 동생 허난설원의 시도 중국 문학이다. 한문으로 쓰여진 모든 문학은 중국 문학이다. 그와 반대로 조선의 글자로 쓰여진 번역된 삼국지, 수호지, 해왕성, 부활 같은 건 조선 문학이다. 조선 글로 쓰여졌으니까 조선 문학이다. 조선문으로 쓰여진 까닭으로 그러면 우리 선인들이 한우 충동할 소가 땀을 흘릴 만큼 많이 실어 놓은 수레의 책을 전혀 중국 문학이니까 그렇지. 조선 문학이 될 수 없나? 있지. 조선문으로 번역하면 그러면 걔네들 우리나라 문학이 될 수 있다. 이광수라는 놈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조선의 문학은 조선 글로만 번역되고 쓰여지면 조선 문학이다. 라고. 이에 대한 생각 헛소리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광수가 한국 문학의 범위를 정확한 그 정의한 기준은 문자, 뭘로 쓰여져 있는가? 이광수 기준으로 우리가 영어로 수필 쓰잖아? 그러면 그거 영어 문학이야. 영문학이야, 영문학.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최치원은 중국 문학자였다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헛소리. 다음 할게요. 장자몬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듣는 옛날 이야기. 용소는 어디가 있냐?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가 있는데 군소리. 이거 뭐냐면 대학원생이 지방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농사 도와주면서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해서 그거 녹음해가지고 그 녹음해 놓은 거 받아 써놓은 거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군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 구비문학이었었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 장현읍에서도 그 민요로 뭐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라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에 그 인지 이것도 군소리예요. 구비문학의 특징이지. 그 용소라는 게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될 거냐 할 것 같으면 아유 그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지. 구비문학의 특징 첫 번째 군소리가 있고요. 다음 몽금포 가는 길에 용소라는 어디 여기 장현읍에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야. 내용 전개상.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불필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 확실히 구비문학이야.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했던 말 자꾸 반복. 했던 말 반복. 지금 용소가 있던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또 다시 반복.
repeat, R. 그러 거기에서 영감인지 이인지 수천석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에다가 좋은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영감이가 깍쟁이가 돼서 인지 그 다른 사람 도무지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러한 유명한 영감이라서 인색한 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죠. 거기 사람들이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래. 그래서 구걸하러 온 사람이 구걸을 와도 당체 주지를 않고 중들이 그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 않고 아주 그렇게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방언 사용까지. 어느 날 여름철에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란 그런 절이 있거든. 이것도 역시 구비문학의 특징을 나타내는 했던 말 반복, 했던 말 반복,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거기에서 도승이 영감을 아주 나쁘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정 일부러 집에 찾아 들어가서 이 도승은 저 영감에게 벌을 내리는 심판자의 역할을 합니다. 일부러 그 말에 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너희 죽는 놈들이 불능불사하고 댕기면서 옆에 불능불사 볼게요. 불농불상의 잘못된 표현,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얘도 역시 어떻게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정확히 단어를 몰라. 구비문학의 특징이 또 되죠.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쌀 한 톨도 줄 수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면서 중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바구니에 똥을 퍼다 담아버려. 거기에 쌀 넣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가 아유 스님 고생이 많으시죠 하면서 쌀을 다시 줘. 더 나쁜 여잔가? 뭐 아무튼 상황은 그래. 그랬더니 이 집에 재앙이 내릴 건데 너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당신 가면은 이제 조금 있다 큰 재앙 내릴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평소에게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두세 가지 가지고 얼른 나와서 불타산을 향해서 도망질을 하라고. 불타산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야. 그랬더니 몇 가지 챙겨 방 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챙기고 명주를 짜던 명주 도토마리 끊어서 이어 나오다가 그 집의 개를 아주 오마 잘 거시기 했던 모양이야. 이것도 역시 어떻게 구비문학의 특징이 나타나죠.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나와가지고 섬랑 불타산을 향해서 다른 박지를 향해 가는데 명지 도토마리 어린애를 업고 명지 도토마리를 이고 그 개를 불러가지고 역시 구비문학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작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방언, 구비문학 특징, 뇌성병력을 하더란 말이야.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지켰냐면 어머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이야기 부분. 이 어르신 이야기하는 방법을 안 해. 당신 가다가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 되돌아보면 안 된다. 금기를 제시하는데 뒤에서 너무 깜짝 놀라 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 보고 결국은 며느리도 그 벼락으로 그 집을 완전히 불태우고 며느리는 놀라서 뒤를 바라보고 돌이 되었습니다. 여기 연못에 가면은 그 사람 모양 돌 있지? 그 돌이요. 옛날에 그 집 며느리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전설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글의 종류는 전설이고요. 전설의 특징은 뭐예요? 증거물이 존재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은
구비문학에 포함이 되지만 구비문학에 포함되는 게 신화, 전설, 민담 요 세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 전설은 신화 민담과는 달리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 사실은 그렇게 생긴 바위를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겠지. 전기적이야, 비현실적이고 교훈적이고 방언을 통해서 향토적, 시골스럽지. 인과응보가 있고요. 초월적 질서와 본능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한계. 며느리는 초월적 질서, 불타산을 추구하고 거기에 가려고 했지만 본능적 욕망 사이, 궁금증, 호기심, 에서 갈등하다 결국엔 금기를 어겨서 돌이 됩니다. 지역 방언으로 구비전승되어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군말 불필요한 반복이 있고요. 순행적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역행적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과 증거물이 등장합니다. 맞아. 이게 전설의 특징이었지. 구비문학이라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 일단 밑에 볼게요. 구비문학이 무함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감동과 즐거움도 주고요.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게 해주고 삶의 가치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요것만 보자면 감동이나 즐거움을 줍니다. 정서적 기능. 세계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주고요. 인식적 기능. 삶의 가치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윤리적 기능을 줍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해도 되지. 이러한 구비문학도 문학이 된다라고 했는데 구비문학으로서의 특징, 군말이 많아. 방언을 사용해 어쩌고 저쩌고처럼 내용을 막 덧붙여. 이 할머니한테 어제 했던 얘기 또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랑 그대로 얘기 안 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할 거야. 전체 틀은 같겠지. 부분적으로는 다를 거예요. 아, 구비문학 할 때마다 달라지겠군. 확인. 일단 정지.